1800년대엔 유럽도, 1900년대엔 미국도, 1950년대엔 일본도 이머징 마켓이었습니다. 세상은 늘 변하기에 누군가는 변화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큰 흐름을 읽는 힘, 미래에셋.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펀드 생활의 전지원입니다. 저희 슬기로운 펀드 생활에서 지금 성공적인 자산 운용, 펀드 투자와 성공적인 자산 운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1시간 동안 저희가 좀 기본적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좀 좋은 기회가 되셨나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난 방송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좋은 말씀 잘 들었다 뭐 이런 얘기서부터 많은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좀 기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그런 내용 좀 더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나누실 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마케팅 본부의 진동희 과장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좀 기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런 얘기를 나눠보지 않으면 매번 뭐 수익률이나 펀드 내 상품이 뭐가 들어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기 바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이제 이슈를 주제를 주셔서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은데 오늘도 좀 이어주셔야죠. 그렇죠. 네, 일부 생방송이다 보니까 세트가 네, 조금 빠졌네요. 네. 사실 펀드 투자를 하던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게 됐을 때 단기적으로 이제 많이 시장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런 얘기가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듣고 또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본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얘기들도 사실 들으면 굉장히 좋죠. 네. 그리고 벌써 이제 1월 세 번째 주죠.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2011년이 이미 이제 시작이 돼서 계속 중에 있는데요. 혹시 연초에 세우신 계획들은 다 지켜지고 있으십니까? 그러게요. 오늘이 18일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작심 3일을 6번째 했으면 지금까지 이어가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예. 저는 뭐 연초 계획은 망각의 동물인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해야죠. 말씀대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망각은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망각하는 것도 필수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좋은 기억이야 오래 나오면 좋지만 나쁜 기억도 계속 그걸 기억할 수밖에 없다면 사람이 당연히 고통스럽죠. 행복해질 네.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나쁜 일들을 한번 겪고 또 잊어버리지 못한다면 당연히 좋지가 않으니까요. 잊어버리고 또 새로 시작하고 또 다시 또 마음가짐을 다시 하고 또 이런 게 계속 돼야지 또 사람이 또 행복해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꼭 뭐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만이 꼭 나쁜 거는 꼭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망각이라는 게 이런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 또 이 계속 사람이 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일깨워지고 또 반복을 하고 또 복습을 하고 또 이런 게 필요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망각만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 펀드 투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연초에 세우신 계획을 지키지 못하고 하는 것처럼 제가 저번 시간에 한 얘기도 다 기본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알고 또 반복해 나가서 결국엔 지켜지게 된다면은 당연히 되게 좋아지겠죠. 네. 예. 그래서 이 매년 새로운 계획을 매년 새롭게 세우나 봐요. 그렇습니다. 사실 매년 새로운 걸 계획을 세운다는 것도 자체도 사실 사람으로서는 행복한 일이고요. 모두 다 사람이기에 다 지키면 물론 좋지만 네. 또 다 지킬 수 없어도 그 중에 몇 가지를 또 지키고 그게 계속 매년 반복이 되면은 당연히 사람은 이제 계속 발전할 수가 있겠죠. 자, 지난 시간부터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성공적인 자산 운용을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해드렸던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네. 이제 투자는 선택이 아닌 이제 필수인 시대가 돼서 이제 차라리 무엇을 선택을 해서 무엇에 투자해야 되냐를 고민하는 시대가 온 상태고요. 그리고 이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항상 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생애 설계, 자신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 자산 운용과 자산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는 또 기억에 남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장 그 뭐랄까요? 기본적인 수입, 네. 월급. 그렇습니다. 네, 예. 월급. 아주 예. 와닿던 얘기였는데. 예. 네, 어쨌든 이제 자신이 가장 큰 자산이라는 거를 알고 이 본인에게 잘 맞는 자산 증식을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도 주셨잖아요. 예. 네. 그 노후에 대비해서 자신에게 맞는 생애 설계와 자산 운용 설계를 하려고 할 때 근데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자신의 재산 상태를 먼저 파악해 보는 일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드린 대로 자기 집에 그런 손익계산서 형태가 아닌 대체대조표를 만들어 보는 것이죠. 그 기억나십니까? 제가 손익계산서랑 대차대조표 말씀을 드린 거 기억 안 네. 나시면 이것도 한번 잠깐 이렇게 들러서 저번 시간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1년에 2번 정도 자기 집의 그 재산 상태를 파악을 해보면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 차입금이 많은 사람은 뭐 이런 것 때문에 빨리 돈을 갚아야겠다 아니면 돈을 더 절약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한 자산이 또 어느 한 곳에 편중되어 있는 사람은 아 조금 더 분산을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그 가계자산 같은 경우는 자산 구조 자체가 과다한 차입금으로 인해서 좀 위험한 자산 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부동산의 그 편중된 자산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잠깐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약 77%가 이제 그 3분의 2 이상의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뭐 부동산 값은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오른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에 젖어 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 요즘 집값의 하락세에서 느끼시겠지만 그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지나치게 그 부동산 불패 신화에 집착할 경우에는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선진국에서는 젊은 세대에게 무리하게 돈을 빌려서 내 집을 갖는 위험에 대해서 이제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멀쩡한 화이트 칼라가 그 무리하게 돈을 빌려서 내 집을 마련했다가 불황을 당하고 또 직장을 잃어서 또 매월 갚아야 할 할부금의 월급을 갚지 못해가지고 이제 홈리스로 길거리에 내몰리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이 시점에도 그런 그 무주택자가 몇 천만 원의 자기 자금이 있다면 또 돈이 좀 있으면 대부분 다 망설이지 않고 이제 돈을 좀 대출을 받아갖고 집을 살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종합을 이제 쭉 되돌아보면은 사실 뭐 무리해서 집을 사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는 게 경제적으로 많이 유리한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주택 가격 상승률이 어떤 투자 자산보다도 이제 수익이 높았기 때문이죠. 대부분 또 우리나라는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또 부동산 투자를 많이 버시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까지의 이런 경험이 앞으로도 계속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한번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주택 보급률은 사실 이미 우리나라 100%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건설업체들 최근 건설업체가 불황이긴 하지만 그 지금 많은 건설업체 자체가 임대주택 그런 예 건설을 앞으로 핵심 비즈니스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질 좋은 임대 공급이 계속 또 공급이 되겠죠. 최근에 또 뭐 보금자리 주택도 많이 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이제 우리나라 최근 출생률이 그 한 사람 앞에 1.13명이라고 합니다. 원래 그 한 나라의 그 인구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2명을 낳아야지 이제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사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한 2.1명 정도 돼야지 이제 국가의 그 인구가 유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네. 2명도 아니고 1.13명이니까 거의 절반 예, 수준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아마 한 2050년이 되면은 그 전체 인구에서 60세 이상의 인구가 50%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굉장히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뭐 나중에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될 때 이제 뭐 다 외동아들과 외동딸이 되지 않습니까? 1.13명이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신랑 신부 모두가 이제 부모로부터 집을 물려받는다는 또 계산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게 또 장기 주택 수요가 나중에 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이제 그 하나의 사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또 이런 통계가 또 나타나게 되면 사실 부동산 가격도 또 이제 사전에 미리 떨어지게 되니까 또 그 전에 또 부동산 가격도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지금까지 이런 높은 가격 상승률 때문에 그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그런 주택 보유 리스크는 앞으로는 계속 이제 생각을 더 해봐야 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주택은 또 낡아지게 되고 또 주위의 환경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자기의 가장 중요한 자산 가치 하락의 위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은행 차입금의 차입 리스크가 또 있을 거고요. 또 금리 리스크가 있을 거고 또 금리가 또 오르면 또 더 이자를 많이 지급을 해야 되니까요. 또 직장을 잃게 되었을 때 나타날지도 모르는 그런 차입금에 대한 그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부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자가주택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의 경우에서 안전성과 수익성과 유동성 쪽에서는 임대주택보다 많이 불리하다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래서 그 구입 자금의 상당 부분을 빌려서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라 할 경우에는 내 집 마련 자금 그리고 뭐 차입 상환금, 유지 비용 등을 돌려서 이제 얼마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향후에는 또 그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새빵살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네. 집 주인이 훨씬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일본이나 다른 나라를 보게 되면은 주택 보급률이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집 주인보다는 그 집을 참는 임대를 하는 사람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임대자를 불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네. 이런 것도 이런 서러움 같은 경우는 차차 없어지게 될 거라 사실 향후에는 이런 부동산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주위 환경도 많이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분명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부동산도 이제 투자처럼 한번 합리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시기가 된 거죠. 네, 예. 한번 좀 객관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시기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뭐 관련 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세입자 위주로 많이 또 개선이 돼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뭐 새빵살이의 서러움 이런 네. 거는 요새 드라마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요새는 이제 워낙 전셋값이 또 많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네. 아유 이렇게 매년 그냥 2년에 한 번씩 올려서 계약하느니 사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또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네. 부동산 가격이 조금 불안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네. 슬기로운 펀드 생활이 지금 저희 부동산 프로그램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지난 시간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이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동산에 대한 생각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 고정관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고정관념을 깨는 데는 사실 굉장히 많이 시일도 걸리고 또 주기적으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려서 점차 이제 이제 알아가셔야 될 부분인데요. 이미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했던 그런 투자 환경들은 또 그리고 우리의 주위 환경들은 이미 많이 변화하고 또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정도보다는 그 변화와 그런 속도와 그 변화의 양이 훨씬 더 생각보다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오늘 꼭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은 저금리 시대라는 것. 그래서 꼭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이제 당연히 투자가 필수가 되었다는 것. 즉 고령화 시대를 꼭 염두를 해 두셔야 되고요. 또 고령화이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직장을 이제 정년을 한 다음에 살아가야 할 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또 돈을 더 마련해 둬야 된다는 것.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마련을 해둬야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자산 증식으로 많이 사용하던 이 부동산 투자의 환경도 지금은 예전 같지 않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근데요, 이제 우리나라 일반 대부분들의 국민의 경우,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집 한 채는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네.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른들 보면은 아유 나이 들어 집 한 채인데 다른 거 없고 집 한 채인데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인식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사실 저도 예전하고 다르게 가져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뭐 부모님들도 집이 없다 그러면은 굉장히 걱정도 그쵸. 많이 하시고 괜히 예. 좀 효도 못한 것 같고. 예, 스스로도 뭐 집이 없으면은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꼭 집을 사야지라는 생각을 대부분 갖고 계신데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히려 하나 더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네. 분산 투자는 왜 해야 될까요? 분산 투자요. 네, 네, 부동산 얘기하다 갑자기 분산 투자. 연관이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실까요? 예. 분산 투자 이제 기본적으로 당연히 뭐 리스크 분산이라든가 한쪽에 몰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예, 사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에는 사실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따라서 위험을 피하고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제 분산 투자를 택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사실 미국에는 땅 많은 가난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잔뜩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현금화하지 못해서 실제로 돈이 없는 겁니다.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현금화가 안 유동성이 좋지 되니까.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근데 이게 결코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게 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투기 열풍이 지나가고 나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그 사실 부동산은 문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사실 노년층 제가 이제 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년층이 됐을 때 부동산 비율이 아까 77%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 네. 자산이 다 부동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65세가 돼가지고 이제 돈을 벌어둔 걸 다 쓰고 이제는 부동산을 팔아야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때가 온 겁니다. 근데 네. 그때 이제 이미 부동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팔리지 않는다면 미국의 딱 많은 가난뱅이하고 똑같은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를 말씀을 드린 건데요. 사실 이렇게 그 노년층 세대일수록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내가 나이가 들수록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의 비중을 늘려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가끔 이런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은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집 자산의 20% 정도라도 이제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으로 바꾸겠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부동산을 아까워서 어떻게 파냐. 그래서 그냥 향후에 들어오는 돈을 이제 금융자산으로 만들겠다 이런 식의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젊은 분들은 이렇게 모아둔 자산이 별로 없는데 뭐 월급 받아 생활비 쓰고 나면은 뭐 한 3, 40만 원 남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이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넣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또 이제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그게 그 각자 자신의 재산 상태와 생애 설계 그리고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투자에는 프리스타일, 정해진 스타일이 딱 있어서 이거에 다 들어맞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쉬울 텐데요. 예. 근데 하나 분명한 것은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 상품이 굉장히 투자의 큰 축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금융 상품은 뭐 현금이나 예금 그리고 확정된 보험이나 확정된 연금처럼 금융 기관이 이제 운용 결과를 책임지는 저축 상품과 주식 채권 펀드와 같이 운용 결과에 그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하는 투자 상품으로 그러니까 저축 상품과 투자 상품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축 상품과 투자 상품 이걸 두 개를 분산 투자를 당연히 해야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지금 생방송 중에 주고 계세요. 그 S1님께서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집 한 채는 필요하죠. 집이 없으면 내가 뭐 하고 살았나 싶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될 때가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테크님이신가요? 이분께서는 그래도 여전히 집주인에게 뭔가 부탁을 할 때는 좀 위축되는 자신을 보면 내 집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네. 이런 의견들 때문에 자꾸 네. 이제 집을 내 집 마련을 하게 되고 그래도 내 집 한 채는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많은 분들 참여를 해주셨는데 도남님 그리고 청년재벌님 언제와 같이 출석을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하고 연결을 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분산 투자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분산 투자 그리고 장기 투자. 이 두 가지 원칙이 아닐까 싶어요. 예. 굉장히 흔한 말인데 사실 좋은 거는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방금 그 말씀하시기 전에 그 방금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부동산에 대한 관념을 바꿔야 된다는 것은 네. 무리하게 집을 사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사실 그렇죠. 예. 사람이 살아가는데 집이 없고 그러니까 즉 가정이 안정이 되지 있지 않으면 사람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저희 부모님들이 항상 여행을 가도 잠자리만은 꼭 정해두고 잠자리만은 편안한 데서 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네. 이것도 고정관념일 수도 있지만 사실 사람들이 쉬고 머물러야 의식주에서 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리고 잠이 보약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에너지를 충전을 하고 힘든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보충하는 곳이 다 집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되게 집을 사는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무리가 안 되고 돈이 있는데 먼저 당연히 자기 집을 가지고 자기 행복을 먼저 추구를 해야 되는 게 인간이니까요. 집을 갖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네.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재산 상태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집을 사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분산 투자와 장기 투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 이 두 가지를 그 투자했을 때 이게 생각보다 다 알고 있는 투자 원칙이지만 지켜야
할 걸 알고 계시지만 다 못 지켜서 제가 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이런 게 또 펀드 투자를 하시게 되면 또 많은 부분이 또 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우리가 원래 그 주식의 하나의 종목에 투자를 하게 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우리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 사는 게 똑같습니다. 뭐 어떤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그 한 가지 선택을 위해서 그 관련된 우린 정보를 모아서 그 정보 안에서 그 선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만약 중요한 정보 하나를 빠뜨리게 되면은 우리가 했던 선택이나 판단에 오류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 빠졌던 정보, 그러니까 이러한 가능성을 가장 줄이기 위해서 사실 펀드 투자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펀드 투자라는 게 주식에 투자하는 거라고 만약 주식형 펀드면 주식에 투자하는 거라고 했을 때 그게 시장의 움직임이었으니까. 근데 시장의 움직임은 우리가 기업의 펀더멘탈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당연히 이제 자금의 이동과 또 정보의 이동 때문에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런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가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그 시장만을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 1, 2% 정도 수수료를 주고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 펀드에 투자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이게 이제 펀드 투자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제일 좋은 장점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융 전문 투자 전문가가 대신 투자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미래를 알 수 없는 시장에서 개인 혼자 뭐 경제 관련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수집을 하고 또 뭐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뭐 주식 시장의 변화를 예측해서 뭐 기업 가치를 평가해서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 시간과 노력의 소비는 물론 스트레스도 굉장하겠죠. 그렇죠. 근데 펀드에 투자하면 이러한 문제점이 다 해결될 수가 있겠죠. 뭐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나 이런 전문가들이 다 대신 고민을 해주니까요. 그리고 펀드 투자의 또 하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소액으로 분산 투자를 하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투자할 때는 한두 개의 종목보다는 5개, 6개의 종목에 투자하는 게 좋고요. 또 5개, 6개보다는 30개, 40개의 종목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네. 근데 만약에 그 분산 투자를 하고 싶어서 우리가 뭐 우량주라고 불리는 삼성전자와 뭐 포스코와 현대차 세 개만 사려고 해도 지금은 현재 시세로 한 16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투자할 때 3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이 종목들을 사고 싶어도 돈이 모자라니까 살 수가 없죠. 지금 한 2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현대차만 겨우 하나 사고 10만 원은 뭐 투자할 수도 없을 수밖에 네. 없겠죠. 예, 근데 그래서 이렇게 투자 자금이 적으면 당연히 분산 투자는 생각도 못하고 원하는 주식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근데 펀드를 이용하면은 단돈 10,000원이라도 있어도 그걸 펀드에 투자하게 그렇죠. 되면 네. 분산 투자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수의 투자자로 돈을 모으기 때문에 펀드가 다 아무리 작아도 10억, 100억은 하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는 다 이 주식들을 다 살 수 있으니까 그걸 분산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펀드 투자 같은 경우는 이런 그러니까 개인이 혼자 투자하는 데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효율적인 분산 투자를 쉽게 누릴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금 말씀드린 이런 장점만으로 펀드에 투자할 가치는 충분하게 있겠죠. 네, 예. 여러 가지 장점은 참 언제 들어도 맞는 네. 말인 것 같습니다. 그 에스원님께서 다시 의견을 주셨는데 분산 투자 잘하고 현명하게 투자하려고 방송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겠죠. 늘 감사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방송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저희 또 시청자분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항상 또 과장님께서 분산 투자, 장기 투자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거잖아요.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독 또 지난 예. 시간과 이번 시간 다 강조를 유독 해주시는데 이유가 있으시겠죠? 사실 최근에 이제 자료를 봤었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펀드 투자를 할 때도 대부분 한 두 개 정도밖에 투자를 하지 않으십니다. 네, 이게 물론 펀드 자체가 뭐 한 40종목, 50종목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물론 펀드 하나만으로도 분명 분산 투자의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펀드 투자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산업군이나 어떤 특정 섹터를 갖기 때문에 이게 모든 산업군이 다 주기를 갖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주기를 우리가 투자를 하는 목적은 이런 주기 같은 거를 이렇게 그 여기에 상관관계 투자를 하라 그러면 반대의 의견을 갖지 않습니까? 주기를 그러면 네. 이게 평균적으로 일직선을 갖게 되죠.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일정한 그 선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즉 시장은 계속 이렇게 움직이게 되지만 그 주기를 최대한 분산 투자를 해서 최대한 이렇게 평균적으로 일직선을 만드는 거죠. 이게 네. 분산 투자의 주요한 목적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펀드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한 개, 두 개. 그 지금은 또 오히려 이제 다른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죠. 뭐 랩이나 이런 상품을 많이 가고 계신데 이렇게
개별 물론 고위험 고수익, 저위험 저수익입니다. 그렇다고 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20, 30년 후에 먹고 살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축을 대신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안정적으로 운용을 당연히 해야겠죠. 네.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테지만은 사실 이렇게 안정적으로 투자를 내가 만약 지금 돈이 한 앞으로 이제 1억밖에 내가 가지고 생활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돈을 뭐 하루 이틀에 이렇게 도박을 하듯이 그 위험을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공격적으로 운용하기는 어렵겠죠. 어렵겠죠.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소중하게 내 돈 한 10만 원이나 소중한 생활을 하신다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투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뭐 돈이 조금 남아서 그걸로 이제 혹시라도 하는 마음이 당연히 인간이기에 네.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돈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도 펀드 투자 자체도 한두 개가 아니라 대여섯 개의 펀드에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들에 투자를 하시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그런데요, 과장님,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마무리될 때가 돼 가는데 네. 그 마지막으로 저는 참 평소에도 그런 궁금증을 저도 갖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장기 투자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분산 투자는 사실 펀드를 여러 개 갖고, 그러니까 펀드를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분산 투자가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펀드 상품을 또 여러 가지 섹터별로 갖고 있으면 이제 분산 투자는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장기 투자라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연한 얘기잖아요. 네. 어느 시점에 들어가서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이제 수익률 편차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또는 장기 투자가 3년이냐 5년이냐 아니면 10년이냐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 장기 투자에 대한 개념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사실 단기 투자라고 하면은 대부분 그 전문가들도 그렇고 뭐 3년 이상 보유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연수로 말을 많이 합니다. 네네. 근데 사실 그런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그 투자를 하게 되는 것도 옛날에 우리가 2000년대 이전에는 뭐 이자율이 은행 이자율이 거의 14% 15% 됐었죠. 네. 그때 따로 투자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저금리이기 때문에 은행에 넣어두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투자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가장 좋은 투자는 사실 그 14, 15% 나오는 저축이 가장 좋은 거죠. 원금 보장되죠. 14, 15%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이익이 높죠. 그렇죠. 근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사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저축을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상품이 이 금융상품입니다. 그래서 장기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축을 대체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평생 계속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해답 같은 경우는 투자자의 상황과 그 나중에 그 재산 상태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얼마든지 당연히 정해진 답이 없는 거죠.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해하셔야 할 것은 의외로 투자자들에게 장기 투자란 어느 종목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이라고 굉장히 많이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네. 근데 물론 그 미국의 워런 버핏을 비롯해서 그 유명한 해외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을 10년, 30년 이렇게 보유하고 있어서 이익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장기 투자라는 말이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제 오래 보유하는 것 자체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실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장기 투자는 그 리스크를 줄이기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 본 뜻을 오해하면 오히려 이제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투자 시점에서 이제 뭐 장래가 유망해서 그리고 그 주식과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 2, 3년 후에 투자를 했을 때 기업이 갑자기 좀 안 좋아지거나 어떤 뭐 IT 변혁으로 인해서 이 기업이 몰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는 당연히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의 개념을 생각을 하실 때 어떤 종목을 오래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투자해 나가는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제 그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네. 뭐 놀더라도 이제 도서관 주변에서 놀아라 이런 얘기가 예.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이제 투자를 항상 염두에 두고 그 투자 안에서 이제 그 움직여라 이런 말씀이신 것 예. 같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장에 계속 머무르는 게 이제 투자를 네. 계속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 이제 장기 투자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오늘 좋은 얘기, 그러니까 근본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슬기로운 펀드 생활 쪽지 시험 시간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신데요. 먼저 지난번에 퀴즈 그리고 정답 발표를 해 주셔야죠. 지난주 문제는 현재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직접적인 이유가 아닌 것은 이 문제였었는데요. 네, 예. 정답이 뭐였을까요? 4번의 이머징 마켓의 발전이죠. 네, 4번 이머징 마켓의 발전. 물론 이제 이머징 마켓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투자 시장 그리고 투자 수단이 생기긴 있긴 합니다만 이제 현재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이유가
아닌 것은이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맞춰주셨는데요. 그분 중에서 많은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3분을 추첨했습니다. 앨리스, 요술쟁이, 성채마미라는 닉네임 사용하시는 3분께 저희들이 경제 관련 도서를 상품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수령하시는 방법은 저희 슬기로운 펀드 생활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문제 어떤 문제일까요? 오늘 문제는 펀드 투자의 장점이 아닌 것은 또 객관식으로 제가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번 주도 객관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번 금융 투자 전문가가 투자를 대신해 준다. 2번 글로벌 경제 지표 동향 등 시장 관련 모든 정보를 대신 분석해 준다. 3번 투자 정보를 얻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 4번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다소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 네, 이번에 일단 문장은 길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펀드 투자의 장점이 아닌 것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아닌 것은이 되겠습니다. 1번, 금융투자 전문가가 투자를 대신해준다. 2번, 글로벌 경제지표 동향 등 시장 관련 모든 정보를 대신 분석해준다. 3번, 투자 정보를 얻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서 생업에 마음 놓고 종사할 수 있다. 4번, 분산 투자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다소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 보기가 되겠습니다. 제 뒤에 있는 요 지금 어디서 많이 보던 텍스트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만 돌려보시면 네, 금방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슬기로운 펀드 생활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9시가 또 어느새 넘어갔네요. 좋은 말씀 주신 진 과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슬기로운 펀드 생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